자, 오늘 우리는 기업 탐정이 되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단서는요, 바로 이 회사의 최신 공시 자료들이에요. 언뜻 보면 그냥 딱딱한 서류 같지만 이 안에는 2025년을 향한 거대한 기업의 진짜 계획, 그 청사진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암호를 풀어보시죠. 방산, 우주, 심지어 바다까지 정말 손대는 사업이 많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거대하고 복잡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가 아니라 그 숫자들 너머에 숨어 있는 미래 성장의 핵심 신호, 바로 그 시그널을 찾아내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거인의 청사진, 즉 전체 그림을 보고요. 그 다음엔 성장 신호를 찾아내고 핵심 사업을 깊이 파본 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최종 투자 브리핑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거인의 청사진. 우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국의 지도입니다. 항공우주를 중심으로 방산, 해양, 시스템까지. 와, 정말 많죠? 마치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 같아요. 이런 구조, 장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한쪽 산업이 좀 부진해도 다른 쪽에서 받쳐주니까 안정적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돼? 핵심 성장 동력을 파악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지주회사 구조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엄마 회사가 여러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만 사도 여러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생깁니다. 바로 최근에 인수한 하나오션처럼 덩치가 아주 큰 자회사의 실적이 전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이 각각의 사업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이걸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최근 공시 자료들인데요. 이 딱딱하고 건조해 보이는 서류들, 그 행간에 숨어 있는 회사의 진짜 속마음, 그 전략과 성장 동력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바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이만큼 팔기로 계약했어요 라고 알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서류 한 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치 목걸이가 이미 확보됐다는 미래 매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폴란드랑 K9, 자주포 몇 조 원어치 계약했다. 이런 공시가 하나씩 쌓일수록 어떨까요? 그렇죠. 회사의 실적은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경영진이 주주들한테 하는 공식적인 약속이에요. 우리 회사 가치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러분께 이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 입니다. 자사주를 얼마나 사는지, 배당은 얼마나 늘릴 건지, 그런 실질적인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공시 자료 하나하나가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지금 건강한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는지, 회사가 우리에게 직접 보내는 편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자, 이제 신호들을 확인했으니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사업들, 이 회사의 성장 엔진들이 과연 얼마나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한화의 성장 엔진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산, 항공우주, 그리고 해양에너지. 지금 당장 매출 비중을 보면요. 단연 방산 부문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항공우주랑 하나오션이 그 뒤를 따르고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익이에요. 최근에 K방산 수출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익의 거의 대부분이 방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럼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바로 항공우주 사업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그리고 하나오션이 언제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서서 전체 이익 구조로 바꿔놓을지,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단서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보통 투자자들이 잘 안 보는 건데요. 바로 정정 공시입니다.
뭔가 고쳤다는 공시인데 이런 사소해 보이는 곳에서 의외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이 원래 보고서고 오른쪽이 수정한 보고서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자회사 관련 재무 숫자를 더 정확하게 고쳤다는 거예요. 에이, 그건 뭐 별거야?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회사가 이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건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투명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집한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투자자 여러분을 위한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회 요인과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투자 전망, 기회와 리스크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회 요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K-방산 열풍. 이건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될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죠.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자회사들이 얽혀있는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혹시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막 실적 개선을 시작한 하나오션의 불확실성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실적의 예고편이죠. 신규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십시오. 둘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했던 주주환원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가장 큰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오션의 분기별 실적, 특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 3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 같은 또 다른 대규모 수출 계약이 터져주는지, 둘째, 하나오션이 이제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셋째, 약속했던 주주환원 정책이 우리 기대보다 더 좋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바로 이 3가지가 주가를 끌어올릴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청사진은 이제 공개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이죠. 우리 투자자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단서들을 가지고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꾸준히 추적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